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제 맥스웰의 이론, 뭐 더 나아가서 이제 볼츠만의 이제 이런 기체에 대한 이론은 그러니까 20세기 초 혹은 이제 19세기 말에 이제 개발된 이론인데, 이게 등장한 이론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원자의 존재조차도 잘 믿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에요. 물론 그리스 철학에 뭐 만물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이제 화학에서도 원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지만,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 원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진짜로 이 세상 만물을 구성하는 어떤 원자, 물리적인 실체가 아니라 그냥 철학적인 그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이런 기체 운동론을 볼츠만이나 이제 맥스웰이 발표를 했을 때, 그 당시에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기체라고 하는 원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정을 해서 이론을 전개하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 아무리 뭐 보일샤르의 법칙을 설명을 하고 그런다고 해도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전개하는 이론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공격을 받았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그런 기체 운동론을 실험적으로 이것을 증명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으로 보면은 너무나 이제 자명한 얘기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것을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이제 실증적으로 이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브라우니안 모션 이런 것에 대한 이론을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실제 기체에 대해서 이 맥스웰 분포를 실험적으로 입증한 실험이 있는데, 이게 최초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책이나 이런 데를 찾아보면 항상 언급되는 실험이 바로 마르커스와 맥피의 이제 실험인데요. (1959년) 지금으로부터는 꽤 옛날이지만, 처음에 기체 분자 운동론이 나온 이후로 상당히 지난 거죠. 그러니까 분자 단위로 실험을 할 수 있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원자 단위로. 자, 이제 이 실험은 오래된 실험이지만 지금까지도 많이 활용되는 그런 실험 중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지금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실험 셋업이 되겠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일단 진공을 유지하는 이런 박스 안에 자, 여기에 이제 포타슘, 칼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칼슘을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 여기 이제 요 맨 뒤에 부분이 여기가 이제 오븐이에요. 오븐. 이제 가열을 하면 여기 이제 얘네들이 기화가 돼서 이제 여기서 막 기체 상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대략 이 오븐인데 대략 온도가 수백 섭씨가 이제 수백 도 되는 정도로 가열을 한 그런 오븐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서 얘네들이 한참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열평형 상태에 도달할 거고, 각각의 이제 포테슘 원자는 볼츠만의 분포를, 아니 맥스웰 분포를 이제 따르겠죠. 이론에 의하면. 이제 그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검증하자 이거예요. 그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가운데 부분에 작은 구멍을 뚫어요. 그럼 이제 여기로 이제 새어 나오겠죠. 포타슘 분자가 이렇게 새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더 얘를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그러니까 한 방향을 더 이제 한 방향으로만 나오는 걸 더 하기 위해서 여기다 또 하나의 이제 구멍을 뚫어요. 그러면 이제 이 엇나간 부분으로 가는 포테슘 분자들은 다 이제 막힐 거고요. 여기 정확히 이제 한 방향으로만 가는 그런 포테슘 분자만 이제 두 개의 슬릿 구멍으로 튀어나오겠죠. 실제 이제 측정 장치는 요 마지막 체인버 안에 있는데, 이제 이 속은 이 포테슘 분자가 중간에 다른 기체 분자랑 충돌을 하면
원래 처음 갖고 있었던 그 속력에 대한 정보가 사라지니까 여기 이제 베이큐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베이큐음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는 항상 펌프를 가지고 계속 이제 뽑아내고요. 뽑아냅니다. 뽑아내고,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여기가 문제. 여기가 이제 베이큐음을 위해서 여기는 이제 베이큐음 펌프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기발한 장치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이런 바람개비를 딱 달아요. 바람개비가 있어서 이제 여기 빙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바람개비가. 근데 이 바람개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이걸 내가 얘를 내가 이제 요 방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바람개비를 요 방향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동그라미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동그라미인데 이렇게 이가 빠진 동그라미. 이가 빠진 동그라미가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빙빙 돌아가. 얼마의 속도로? 오메가의 각속도로. 일정한 각속도로 돌아가요. 자, 여기에도 이제 이빨 빠진 게 있는데 제일 이제 아주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똑같은 이빨 빠진 바람개비가 있는데 똑같은 각속도로, 근데 요 각도와 요 각도 사이에는 여기에 파이만큼의 위상차를 주는 거예요. 파이만큼의 위상차.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약간 이제 이빨 빠진 게 어긋나 있는 거예요. 어긋나 있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나온 포테시움 분자가 대부분은 첫 번째 바람개비를 통과할 수 없겠죠. 왜냐면 이런 데 부딪히니까. 그쵸? 근데 운이 좋아서 이제 여기 하필이면 바람개비가 요 이빨이 정확히 여기 딱 맞을 때, 그때 이제 포테시움 분자가 이제 빠져나가겠죠. 그쵸? 그래서 그 특별한 운때가 맞는 그 포테시움 분자가 이렇게 딱 빠져나갔어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온 애가 또 역시 대부분 이런 데 다 걸리겠죠. 다 걸리고 우연히 요 바람개비에 요 이빨 빠진 데가 여기 딱 맞을 때 걔만 여기서 튕겨나가겠죠. 빠져나갈 거예요. 빠져나가서 이제 여기에 디텍터가 있어요. 디텍터. 개수를 세는 디텍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이슈가 뭐냐면 이 디텍터에 이제 이 기체 분자가 디텍트가 되려면 조건이 뭐냐면은 첫 번째 이 슬릿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 슬릿을 통과했다고 다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요 다음번 슬릿에서 살아남아야 되죠. 다음번 슬릿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기체 분자가 여기서부터 요 슬릿에서부터 여기까지 지나가는데 그 걸리는 동안 절묘하게 요 이빨 빠진 부분이 지금 여기를 통과할 때 지금 여기를 통과하는 순간에 지금 이빨이 여기 있었는데 기체 분자가 날아오는 동안 이게 이 파이만큼 딱 정확히 딱 돌아가서 정확히 요 이빨 빠진 부분이 요 자리에 딱 되면 그러면 이제 통과하는 거죠. 아,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 이게 속력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두 바람개비 사이의 거리를 내가 L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기체 분자가 저 두 개의 바람개비 사이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걸리는 시간이 V분의 L이죠. V는 몰라요, 지금. V는 몰라, 아직. 아무튼, 속력이 V인 놈이 통과했다. 첫 번째 슬릿을 통과했다. 라고 하면, 걔가 두 번째 슬릿까지 날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L 나누기 V가 되겠죠. 자, 그 시간 동안 바람개비는 몇 도의 각도를 돌아가죠? 각속도가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시간 곱하기 각속도 하면 바람개비가 돌아간 그 각도가 되겠죠. 요 각도가 얼마? 처음 내가 어긋나게 만들어 놓은 그 각도, 정확히 요 각도가 되면 이게 바로
두 개의 슬릿을 통과할 조건에 해당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거나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속력이 정확히 이렇게 되는 애만 통과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디텍트가 될 조건이니까 내가 누구를 조절하면, 내가 이 파일을 조절하면 바람개비 사이에 그 위상 차이를 조절한다. 아니면 뭐 오메가를 조절해도 상관없고요. 무엇인가를 조절하면 내가 선택적으로 특정한 속력을 갖는 그런 기체 분자만 내가 관측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메커니즘은 뭐라고 하냐면 뭐 스피드하고 이제 velocity라고 해도 스피드라고 해도 뭐 스피드 셀렉션, 특정 스피드만 갖는 거를. 근데 조금 이제 사실 조금 생각하시면 여기 약간 실험적인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두 번째 바람개비가 두 바퀴 돌아서 될 수 있잖아요. 원래는 여기 더하기 0 아니면 더하기 2파이 아니면 더하기 4파이. 사실 원래 이런 게 다 가능한 거죠. 그렇죠? 다 가능한데 이제 메이저 컨트리뷰션은 이제 요럴 때 생기는 거죠. 이때. 물론 한 바퀴 돌아서 두 바퀴 돌아서 그거 다 내가 원한다면 다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제 파일을 바꿔가면서 디텍터의 단위 시간당 내가 발견한 기체 분자의 개수를 세면 그게 바로 속력이 V인 그런 기체 분자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번 세봅시다. 이걸 세는 거야. 내가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내가 뭘 되는 거냐면 디텍터에서 빔을 이제 계산하는 거야. 세는 거야. 개수를 세는 거야. 단위 시간당 저 디텍터에 몇 개의 기체 분자가 도착했는가. V를 바꿔간다는 얘기는 저 위상을 바꿔가면서 위상을 조금씩 틀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누구에 비례할 거다? 그 속력을 갖는 기체 분자의 개수의 확률에 비례할 것이다. 그럼 얘는 이제 이 맥스웰 그 속력에 비례할 것이다가 아니라 더 이제 여기 앞에 V가 곱해져야 돼요. 자, 왜 V가 곱해져야 될까요? 저 V가 곱해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 맥스웰 분포는 기체 분자 한 개를 내가 딱 집었을 때 그 기체 분자의 속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속력이 빠른 애는 더 빨리 이동하는 거죠. 더 빨리 이동할 수 있지. 그렇죠? 똑같이 스피드가 작은 애가 하고 스피드가 큰 애가 통과하면 단위 시간 동안 요 첫 번째 슬릿을 통과하는 비율이 스피드가 큰 애가 더 빠르겠죠. 왜냐하면 스피드가 작은 애는 여기서 걔는 통과해서 여기 2초 걸렸다. 근데 스피드가 그보다 2배. 그러면 걔는 1초밖에 안 걸리니까 훨씬 더 많은 빈도수로 여기에 도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플럭스라고 부르는데 플럭스는 속도 곱하기 항상 속도가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V가 곱해져요. 그래서 얘를 이제 보면은 원래 맥스웰 분포가 V 제곱이었는데 여기 V 3승이 되고 여기 이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kBT mv 제곱이 되는 거고, 근데 뭐 원한다면 내가 이제 V가 아니라 이제 파일을 가지고 이 식으로 V를 다 파일로 이제 바꿔치기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측정하는 것은 이제 파일을 측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시간 이게 이제 그 날아간 시간이죠. 이걸 flight time of flight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time of flight 기체 분자가
그 운동한 시간 to sleep size. time of flight은 V분의 L인데 그게 이 슬릿을 통과할 조건이 뭐예요? 오메가분의 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파이를 바꿔가면서 그림을 그려도 되고 아니면 이제 time of flight을 가지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책에 그림에 보면 이제 time of flight으로 실험치를 이제 측정한 게 있어요. time of flight이 다르면 이제 파이하고 비례하는 거니까. 근데 파이는 이제 V하고 반비례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실험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이제 이론과 잘 일치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게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요게 붙는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실험 셋업에 대해서 한번 잘 정리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전에 요걸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좀 이제 확률 혹은 이제 이런 통계 이론에서 이제 있는 얘기인데 한번 이런 예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해봅시다. 1차원 이렇게 있어요. 1차원 선분이 있는데 1차원 선분에 막대기를 뭐 요 막대기의 길이는 1이고요. 요 막대기의 길이는 2고 요 막대기는 이제 3이에요. 막대기가 3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런 문제를 한번 냅시다. 자, 막대기의 이제 길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평균적으로. 자, 막대기가 3개가 있는데 3개의 막대기 중에 아무거나 임의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무런 그 선입견이나 누구를 더 선호하고 누구를 덜 선호하고 그런 거 없이 선택한다 할 때 그걸 임의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임의로 선택한 막대기의 평균 길이는 얼마인가? 평균값을 구하는 거네요. 자, 평균값은 어떻게 구한다? 자, 이걸 내 L 자, 이렇게 얘기하면 길이가 1짜리가 있고 길이가 2짜리가 있고 길이가 3짜리가 있어요. 그럼 평균값 계산하려면 길이가 1짜리 막대기가 선택될 확률 걔는 3분의 1 임의로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막대기가 선택될 확률이 1이죠. 3분의 1이죠. 그리고도 3분의 1 그리고 곱하기 3분의 1 그래서 계산하면 그냥 3분의 2가 되는 거죠. 3분의 2가 아니라 2가 되는 거죠. 길이가 1짜리, 2짜리, 3짜리가 있는데 내가 임의로 막대기를 하나 선택해서 길이의 평균값을 계산하면 그럼 2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막대기를 선택하는데 이번에는 막대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길이는 얼마예요? 이 전체 길이는 이제 6이죠. 0에서 6까지 임의의 위치를 선택하고 그 위치의 막대기 0에서부터 6까지 임의의 위치를 선택하고 그 위치의 막대기 길이 평균값을 계산하시오. 자, 무슨 말씀이냐면 내 눈 감고 0에서부터 6까지 아무 데나 딱 찍으라는 거야. 지금 뭐 여기 찍었고 여기 찍고 저기 찍고 저기
이거는 2네요. 여기 찍었더니 3이네요. 여기 찍었으니 1이야. 여기 찍었더니 3이야. 자, 이런 식으로 막대기를 계속 선택해서 그 길이의 평균값을 계산하시오. 자, 그래서 이제 평균의 종류가 달랐죠. 앞에서는 막대기를 선택하는 거였어요. 그 구별을 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제 막대기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막대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선택하는 거죠. 자, 그럼 얘도 막대기 길이의 평균값이니까, 자, 막대기 길이는 1, 그 다음에 2, 3, 세 종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에 곱하기 확률을 하면 되는데, 자, 1번 막대기가 선택될 확률, 2번 막대기가 3번 막대기가 선택될 확률. 자, 이걸 계산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1번 막대기가 선택될 확률은 전체 구간이 6인데 그 중에 1이죠. 그렇죠? 그 다음 2번 막대기가 선택될 확률은 전체 구간의 길이가 2인데 6인데 그 중에 길이가 2만큼이 선택되는 거니까 전체 길이 6이고 3. 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계산하면 이제 6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9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6분의 14. 그래서 얘는 3분의 7이 되고, 자, 얘는 2하고 비교를 해보면 얘는 막대기를 선택했을 때 평균값보다 크네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1 곱하기 4 곱하기 9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1제곱, 2제곱, 여기 3제곱이야. 이게 선택하는 방식이 달라지면은 이 확률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확률에 바이어스가 생기는 거야. 긴 막대기를 선택한 확률이 막대기의 길이에 비례해서 더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도 아까 여기에 이제 V가 곱해지는 게 속력이 큰 놈이 저 실험 장치에 더 자주 들어온다. 얼마만큼 더 자주 들어오냐? 속도가 큰 만큼. 그래서 V가 들어간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이건 뭐 그냥 재밌는 수학 문제인 것 같지만 so what 근데 실제로 이게 물리에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예를 들면 기체 운동 평균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는 거야. 기체 평균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시오. 이게 완전히 물리적인 문제잖아요. 자, 근데 이것도 기체 분자 평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이것인데, 이걸 내 기체 분자가 둥둥 떠다니는데 아무 기체 분자 하나를 딱 선택을 해서 그 기체 분자의 평균 에너지를 계산하면 이게 답을 알고 있어요. 2분의 3 kb t다. 이거 알고 있죠. 근데 기체 분자를 그러니까 n개의 기체 분자 중에 한 놈을 선택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 이제 슬릿을 하나 딱 놓는 거예요. 여기 기체 분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기체 분자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죠. 근데 내가 측정 장치를 여기다 놓고 여기를 통과하는 녀석들의 운동 에너지만 계산하는 거야. 여기서 통과하는. 그러면 그런 제약 조건을 통해서 좀 문제를 좀 더 간단히 할까요? 1차원으로 할까요? 1차원 시스템이 이렇게 있고, 1차원 시스템이 있고, 여기 기체 분자들이 막 이제 돌아다니는데, 아무 분자를 하나 딱 선택해서 이 기체 분자의 평균 에너지를 계산하셔. 그럼 걔는 얘는 2분의 1 kBT. 그쵸? 이퀴파티션 시어래. 근데 그게 아니라 기체 분자가 있는데 내가 여기만 딱 쳐다보고 있어요. 요 지점을 통과하는 애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시오 하면 2분의 1 mv 제곱인데 여기를 위치를 통과하는 애들만 따로 조사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분명히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2분의 1 kBT보다 커져요.
왜 커지느냐? 속도가 큰 애가 이 지점을 통과할 확률, 빈도수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작은 애는 워낙 움직임이 느리니까 어떤 특정한 지점을 통과하는데 덜 자주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역시 똑같이 평균을 구할 때 속도가 한 번 더 곱해져서 이게 측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야말로 좀 물리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그러니까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측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측정하는 방식이 샘플링을 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이 V가 붙는 이유가 정확히 이제 그 이유예요. 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